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투자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ETF에 각각 50%씩 나누어 투자해도 연복리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ETF가 무엇인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았던 ETF입니다. 자, 이 ETF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예컨대 미국에서 달러로 투자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원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투자할 때 내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투자를 정말 쉽고 단순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마치 봉지라면 끓이듯이 하시라고. 자, 봉지라면은 어떻게 끓이나요? 라면에 물 담고 불 켜고 물이 적당하게 끓을 때쯤 봉지라면을 까서 넣고 그 다음에 냄비 뚜껑 닫고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기다려야 합니까? 자본주의는 추세적, 즉 평균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때 어떤 라면, 즉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자.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왜냐하면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핵심 국가이고 가장 지분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 시장 지수, 예컨대 미국 주식 시장에는 대표적으로 다우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 또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 대표적인 500개 기업, S&P 500 지수 등등이 있죠. 자, 그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중심으로 다른 ETF들을 적당히 분산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끔씩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통해서 나의 재정 형편이나 투자하는 목적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다라는 하나의 사례들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ETF 포트폴리오, 자, 그것을 봉지라면으로 생각한다면 그 같은 봉지라면 종류만 해도 얼핏 10개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의 ETF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나의 재정 형편이나 투자 성향 또 투자 목적 등등에 따라서 자, 그렇게 방송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지금 이제 책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게 이제 6월달 나올 예정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조금 매운 라면 컨셉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 조금 매운 라면에 대한 컨셉을 좀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왜 조금 매운 라면인가는 이따 또 뒤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조금 매운 라면 컨셉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가장 기본 라면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주식시장 가운데 대표하는 지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금 매운 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라면에 해당하는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의 5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50%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쉬운데 잘 못합니다. 왜 잘 못하는지도 이따 설명드리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S&P 500 지수 가운데도 대형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매운 라면의 전체적인 기술주 비중은 대략 7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주, 즉 나스닥은 기술주다, 그 다음에 S&P 500은 기술주가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S&P 500 지수 가운데에도 대형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고 나스닥 100 지수는 대형 기술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치면 각각 50%에 합쳐도 총 100% 가운데 기술주 비중은 대략 7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으로 적용하면 코스닥과 비슷해 보이지만 코스닥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당연히 코스닥 기업들의 변동성이 크죠. 따라서 나스닥은 한국의 코스닥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다. 자,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 상위 100개 종목의 주가 지수 평균을 뜻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유명 빅테크 기업들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를 처음 하는 초보 투자자에게도 매우 친숙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처음 하지만 투자 성향이 조금 적극적인 사람이나 S&P 500 지수에 익숙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알파, 조금 더 자극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바로 조금 매운다면 컨셉의 ETF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100 지수를 대표하는 미국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무엇일까요? 단연코 QQQ입니다. 다 아시고 있죠. 자, QQQ를 대적할 만한 ETF는 사실 없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달러로 투자할 때 대표적인 ETF는 SPY죠. 이 SPY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제일 처음 상장되었고 당연히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면 그 뒤에 상장된 IVB가 수수료가 쌉니다. 대신 거래량은 떨어지고 또 상장된 기간도 SPY보다는 떨어지죠. 자, 그런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할 때는 SPY, 그 다음에 IVV 동일하게 투자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일반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량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니고 수수료가 조금 싸다 하면 IVB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스닥 100 지수를 대표하는 ETF 아까 QQQ라고 했는데 이 QQQ에는 어떤 종목이 담겨 있을까? 대표적으로 2024년 3월 말 현재 QQQ에 담긴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지금 올려드린 그림과 같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제가 읽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등등, 뭐 메타 플랫폼스 등등, 뭐 테슬라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10개 종목,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QQQ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무려 45.73%.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형 기술주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QQQ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QQQ와 동일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한 주당 가격이 QQQ의 40% 정도로 싸고 운용 보수 역시 0.05% 저렴한 QQQM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기업들에 유행하는 ESG 경영 많이 들어보셨죠? ESG 경영에 특화되어 있는 QQMG와 같은 ETF도 있습니다. 특히 QQMG는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주당 가격은 QQQ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 아주 저렴하고요. 또 수수료는 QQQ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일반 투자자인 우리는 거래량 그닥 민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 QQQM이나 QQMG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책이 나오면 책을 통해서 상세하게 좀 이해하시고, 오늘은 어쨌든 조금 매운 라면, 그러니까 기본 라면에 해당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50%, 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50% 각각 섞어서 끓일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내 돈을 투자하면 예컨대 매달 적립식 100만 원 또는 내 돈 일시금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5년 후 10년 후 내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그림으로 함께 보고, 또한 이때 투자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나는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지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매운 라면 컨셉의 ETF 포트폴리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50%,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50%,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투자할 때는 SPY보다는 IVB 수수료가 조금 싸기 때문에, 물론 SPY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IVB 50% 플러스 QQQ, 나스닥 100 지수를 대표하는 QQQ 50%. 자,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우선은. 자, 그렇다면 과거 20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20년 동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IVV의 연평균 수익률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연평균 수익률, 그리고 약간 매운 라면, 즉 IVV 50%, 그 다음에 QQQ 50%를 혼합한 수익률, 이 세 가지의 수익률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위에 수익률이 가장 도드라지게 높은 것이 QQQ입니다. QQQ 100% 했을 때 이것이 연평균 수익률이 20년 동안 무려 13.75% 나옵니다. 복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약간 매운 라면의 컨셉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IVV 50%, QQQ 50%,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2.05% 나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 라면에 해당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IVV에만 100% 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9.66%의 연복리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평균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상승하죠. 물론 꺾일 때도 있습니다. 꺾일 때도 있는데 그림 오른쪽으로 보면 크게 떨어졌다 하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가 2022년도였습니다.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그렇지만 왼쪽은 왠지 크게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도 그 시기를 확대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기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년 해당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그림에는 오른쪽은 확실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왼쪽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것은 지난 20여 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확연하게 보이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지수였거든요. 적은 시장이었죠. 자본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처럼 크게 변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평균적으로 성장한다. 어떨 때는 크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당연히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투자 측면에서 보면 투자를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때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지난 2022년도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코로나 때였죠. 그리고 왼쪽으로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닷컴 버블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투자를 한번 중단하면, 즉 냄비 뚜껑을 열면 그때부터는 투자에 대한 태도, 즉 투자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떨어지기 전에 팔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을 때 산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것은 전문 투자자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라면이 끓을 때까지, 즉 시간을 믿고 자본주의 추세적 상승을 믿고 내가 여윳돈이라고 하면 계속 투자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운 라면, 조금 매운 라면이죠. 즉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5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50%씩 섞어서 끓이면 이 수익률은 기본 라면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과
반대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모두 투자하는 그 수익률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운다면 컨셉은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중간 정도에 있다. 왜냐하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각각 50%씩 섞어서 투자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달러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원화로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면 좋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는 어떤 ETF가 있냐면 물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들도 많고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즉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 생각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들어서 운용하는 코덱스 S&P 500 TR 50%,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50%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특히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가운데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ETF는 2024년 3월 현재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과 타이거 나스닥 100 TR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ETF 가운데 코덱스 TR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 라면에서처럼 비용이 쌉니다. 즉 기본 라면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상장 ETF 가운데에서도 코덱스가 타이거보다 운용 보수가 0.02% 정도 쌉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은요.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서 배당을 제법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한다. 이것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ETF 가운데에서는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ETF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가 직접 현금, 즉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나오는 배당금을 직접 투자해야 하는 거죠. 자, 투자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필요로 하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배당금이 자동 재투자된다 하면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동 재투자하는 ETF는 항상 ETF의 이름 뒤에 TR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간 매운 라면의 ETF들을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해주는 TR ETF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핵심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투자한다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지난 20년 동안의 수익률은 과거 확정된 수익률입니다. 그죠? 과거 확정된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한다 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자본주의는 추세적이고 평균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 판단은 다를 수가 있고 어쨌든 그것은 각자의 판단 영역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 내가 투자할 거야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컨대 투자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다 그러면 뭐 10년, 20년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반대로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다 하면 뭐 20년, 30년, 뭐 10년 이상도 당연히 가능하죠.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기대하는 수익률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하는 방법은요. 투자 기간 5년은 아무래도 앞서 우리가 과거 수익률은 확정된 결과 수익률은 20년이잖아요. 20년은 많은 위험을 아주 평균화 시켰죠. 자, 그런데 5년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투자 기간 5년의 위험이 클까요? 평균 위험이 클까요? 20년이 클까요? 당연히 5년의 변동성이 큽니다. 위험이 크다는 거죠. 20년에 비하면. 따라서 투자 기간 5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ETF에 각각 50%의 투자한 직전 20년간의 과거 평균 수익률이 12.05%였잖아요. 그래서 12.05%에서 20% 정도를 할인한 5년의 경우 할인한 9.64%가 나오고 거기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연복리 10%, 그 정도를 기대하면 어떨까 싶고, 만약 투자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20년 기준 12.05에서 한 10% 정도를 할인한 10.845에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면 연복리 11%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투자 기간 20년은 앞서 말씀드린 12.05에서 그냥 소수점 이하를 버린 연복리 12% 정도를 기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평균 이음이 떨어지고 또 복리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내 돈이 더 많이 불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그렇다면 5년, 10년, 15년 각각 10%, 11%, 12%를 적용할 때 내 돈은 어떻게 불어날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만약 적립식의 경우 매달 100만 원씩 한다, 5년 한다. 자,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보겠습니다.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하면요. 원금이 6천만 원이 되고 연복리 10%를 적용하면 이자 수익이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약 7,800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고요. 총수익률, 원금 대비 총수익률은 30% 정도 됩니다. 10년인 경우에는 원금은 1억 2천인데 이자가 거의 원금 가까이 생겨요. 9,900만 원 해서 2억 1,900만 원. 이때 총수익률은 원금 대비 82% 정도 나옵니다. 자, 20년을 하면 어떨까요? 적립식의 경우입니다.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 되는데 이자는요 무려 7억 5,9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때 복리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합계 9억 9,900만 원, 약 10억 원 가까이를 얻을 수 있는데 원금 대비 총수익률이 316%입니다. 자, 일시금을 투자했다 하면, 일시금을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면 아무래도 적립식보다는 돈이 더 많이 불어납니다. 한꺼번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5년 같은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하면 원금이 1,000만 원인데 나중에는 1,65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650만 원이 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65% 수익. 그 다음에 10년 같은 경우에는 11%를 적용해 보면 똑같이 원금은 1,000만 원인데 나중에 10년 뒤에 2,990만 원을 얻을 수 있고, 자, 이때 1,990만 원이 수익이니까 총수익률은 199%. 20년인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복리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1,000만 원인데 나중에는 9,370만 원, 즉 이자가 8,370만 원으로 원금 대비 총수익률은 무려 837%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확신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봉지 라면 끓일 때도 라면 뒷봉에 보면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몇 분 끓여라. 그대로 하면 맛있는 라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맛있는 라면을 먹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성장을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추세적 평균은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평균에 투자하면 괜찮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되고, 당연히 여윳돈이어야 합니다. 5년, 10년을 가려면 당연히 여윳돈이어야 하잖아요. 하다못해 라면을 살 때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는 당연히 여윳돈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쭉 말씀드렸는데 이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매달 정해진 날 특히 적립식 투자를 권해드리고 한 방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돈이 흔들릴 때 내가 많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내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자칫하면 투자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립식 투자를 권해드리고, 적립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정해진 날 그냥 눈 감고 그날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상관없이 계속 눈 감고 계속 사야 돼요. 즉 이때 우리는 이것을 ETF를 모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내일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그래서 내일 살 거야, 내일 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투자를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국 투자는 확신의 문제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S&P 500 모릅니까? 대부분 알죠. 어디서 들어봤죠.
나스닥 100 모릅니까? 대부분 알죠. 어딘가에서 들어봤죠.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나 S&P 500 지수나 추종 ETF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 편안하게 돈을 번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졌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금 매운다면 컨셉의 투자 포트폴리오, ETF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나가고 노후를 준비해 나가고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의 미래에 필요한 돈을 준비해 나가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